안녕한가 전뉴욕의 안전? 빵빵입니다. 네. 네, 7월 1일 월요일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1번 주제 가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리얼리티쇼, 재선 운동원은 문재인이다. 와, 완전히 어저께 보면서 저는 정말 창피했어요. 아, 왜요? 아니, 왜 그러냐면, 나중에 뭐, 3자 회담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딱 TV 화면에 하는데, 그 미국의 성조기하고 인공기하고만 쫙 걸려있는 거 보고, 네. 저게 바로 앞으로 비핵화를 비롯해서 한반도의 운명을 상징하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주제에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에서. 근데 그것도 해야 돼요. 네, 그 문제가 그게 지금 중심입니다. 중심입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어제는 첫 번째는 우리 총론, 두 네.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정말 거대한 쇼판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차 안에서 정말 화면 없이 라디오로 들었습니다. 이제 운전 때문에 화면이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 들었는데 참 맨정신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전임 정권 욕을 하는 거예요. 오바마 욕을 하고 2년 전과가 달라졌다.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참 굉장히 뻔뻔하다는 느낌. 전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을 진짜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저런 사람을 대통령 뽑은 거 참 이해는 되지 않아요. 어찌됐든 어제 결국은 그 쇼를 좋아하는 특유의 저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그래서 어제 또 하고 싶은 대로 쇼를 한 판 했습니다. 전 세계 이목이 집중이 됐습니다. 쇼의 결과는 제가 진짜 궁금한 건 쇼의 결과입니다. 쇼할 때는 다 박수 치죠. 문재인 대통령 박수 치고 다 하고 뭐 기자들 다 몰려 와가지고 뭐 미국에서 한 3시간 동안 생방송 했다는 거 아닙니까? CNN에서. 그러나 그 결과는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어저께 그거를 우리나라 국내 여론을 보기가 좀 그래가지고 폭스 TV를 봤어요. 근데 폭스 TV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든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든창 변호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중국의 몰락이라는 책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문제는 이건 간첩이 분명하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분인데 이 고든창 변호사가 거의 한 30분, 한 20여 분 넘게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점은 뭐냐? 트럼프는 미국의 가치에 대해서 기본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 고든창은 지금 트럼프하고 말하자면 김정은하고의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거는 단발성이다.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고든창 변호사의 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후보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나온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미국의 이른바 트럼프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어디까지나 선거 운동이다. 그리고 이거는 트럼프의 개인적인 리얼리티 쇼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매우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즉 김정은이를 통해 가지고 바이든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바이든이 1차 토론에서 이제 완전히 그냥 번아웃이 돼버리니까 워렌을 인식해 가지고 즉 민주당의 이 컨벤션이라든가 토론 효과를 작살내기 위해서 트럼프가 저렇게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다. 뭐 이런 것이 미국 내에 폭스 TV에서 나오는 이 보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보수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참 여유 있다. 당신들은 그냥 미국하고 말하자면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의 1대1의 협상에 그냥 고개 끄덕이고 있는 거다. 이런데 저는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이거는 일종의 ICBM에 대해서 포기하는 즉 트럼프가 김정은의 핵 보유 문제에 있어서는 한 켠을 내준 하나의 역사적인 리얼리티 쇼가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마음은 재선에만 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 선출직 공직자가 이겁니다. 꿈이 뭐냐? 재선인 사람. 재선 되고 난 다음에 꿈이 뭐냐? 또 3선인 사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트럼프 지금 재선에 목매고 있는 사람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아니 오죽하면요. 지금 일본에서 이제 오사카에서 G20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언론은 G20 별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비슷한 그날 또 그 다음날 민주당의 대선 후보 첫 토론회가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렸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열렸는데 모든 언론이 거기에 지금 집중이 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 초조한 겁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 후보 그러니까 조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붙이면 조 바이든 이기는 걸로 나옵니다. 트럼프 지금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모든 미국 언론의 관심이
마이애미에서 열리고 있는 민주당 토론에 몰리니까 아니, 세상에 해외 와서 외교하고 있는 사람이 밤에 또 트위터를 해요. 그러면서 조 바이든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슬리피 바이든, 항상 졸리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사람한테는 미친 버니 이런 식으로 거기서 공격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본에 와가지고 오사카 회담하면서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민주당 토론회를 공격하는 게 트럼프의 현재 마인드입니다. 그 트럼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한테 관심 모아자지 하면 쇼 한번 어제 크게 벌인 게 어제 그 쇼였습니다. 전 세계가 놀아난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의 모든 저는 저런 사람 싫어하는 게 경박해요. 경박해. 근데도 불구하고 최강수님이 트럼프 이번엔 재선 힘들겠다. 제가 어저께 미국에서 오신 분도 만났는데 거의 재선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어저께 이제 바이든이 정말 슬리피 바이든이었던 거예요. 저도 민주당 토론을 그리고 아까 윤지은님이 폭스TV 어떻게 보시냐 이러는데 케이블에 다 나옵니다. 네,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워렌하고 그다음에 해리스가 굉장히 널레스인가요? 그 인도계 여자가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완전히 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바이든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이 화끈 몸이 달아가지고 이제 김정은한테 그렇게 러브레터 보내고 그렇지만 그거는 바람둥이의 러브레터인 거예요. 결혼할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이 더 문제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가 북미 문제, 특히 네. 북한 핵 문제를 미국 대선용으로 쓰려고 한다는 건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대선용으로 포장하는 것, 이것을 대선 앞에 집어 던지는 것, 이것을 목표로 이제 움직인다면 우리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트럼프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그건 조그만 미사일 테스트한 거야 라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은 우리한테는 큰 위협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에는 위협이 아니에요. 왜?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 그건 미사일 테스트야 어느 나라에서 하는 거야 라고 나온다는 그 마인드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게다가요. 이제 적당히 봉합을 해서 적당히 북한 측이 요구하는 스텝 단계적으로 하나 비핵하면 하나 주고를 하면서 미국 대선 이제 내년 대선 앞두고 내년에 김정은이 백악관 초청해가지고 적당히 사인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가장 우려한 게 그겁니다. 또 이것을 문제는 뭐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박수 칠 거 아닙니까? 왜? 같으니까 북한하고 지금 기본 생각이 같으니까 박수 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핵심인 겁니다. 트럼프의 대선 운동용으로 남북 문제, 특히 북한 비핵화 문제가 거기에 연루돼가지고 이용당할 때 이게 가장 문제인 거죠. 트럼프가 되고 안 되고 그 다음 문제입니다. 사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생각은 같습니다. 제재를 강하게 하면서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러나 트럼프가 이것을 그냥 재선 외에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물론 제재를 쉽게 풀 수는 없습니다. 제재 풀려는 미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당히 사인하고 끝나버렸을 때 우리가 죽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여의도님께서 재밌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어제는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룸살롱에서 만났는데 문마담 너무 교태 부리지 말고 이제 그만 나가 있어. 우리끼리 얘 할 얘기 있어. 이렇게 한 거라고. 근데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트럼프하고 이 김정은하고는 서로의 주고받을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축혀주고 트럼프 재선 도와주고 그리고 김정은으로서는 뭘 얻었습니까? 어쨌든 백악관 초청 티켓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내부의 정치, 내정하기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또 트럼프로서는요. 너무 중국적으로 김정은이 가는 걸 예, 꼬마야 거기 가지 말고 그냥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잘해줄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주고받을 게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나마 자릿세 받으려고 이렇게 얼쩡거리던 문재인 대통령이 앉을 자리조차도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딱 보니까 의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 국토 안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옆방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는 너무 어제 기가 막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제가 네. 또 긍정적인 부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무슨 소리 안영환이 저 어떻게 됐어 하는데 어제 이제 이 점은 있어요 분명히
시진핑이 지금 숟가락 얹으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가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에 북한 문제가 깊숙이 들어가 버리면 그럼 북한 문제가 아니고 남북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 세계 패권을 다투는 가운데 하나의 소재거리, 부품으로 전락해 버렸을 때 그게 가장 우려스러운데 기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는 남북미 문제입니다. 거기에 한정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중국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중국의 전략에 놀아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그전부터 이야기해왔습니다만 중국을 한반도 문제에 개입시킨 건 김대중 정부 때였습니다. 그때 김대중 정부 때 중국을 4강이니 뭐니 하면서 만들어고 그다음에 이제 육자회담 하면서 깊숙이 끼어들게 만들었어요. 그건 아닙니다. 복잡해져요. 계산법이 복잡해집니다. 북한 핵 문제를 남북미 문제로 한정시켜야지 해결이 더 빨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판문점에서 그 문제는 분명히 저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될지 쇼로 끝나기 때문에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김정은의 이제 속셈이요. 어제 이제 온 거 김정은도 바랬겠죠. 왜? 지금 위신이 굉장히 꺾였어요. 자국 내에서도 아니 하노이 회담 가서 뭔가 이루어올 것처럼 콱 폼 잡고 가고 뭐 북한에다 방송 빵빵 때렸습니다. 주민들한테 나 만나러 간다. 트럼프 만나러 간다. 한 방 해치고 온다라고 갔는데 하나도 없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딱 자기가 야 트럼프가 나 만나자고 일부러 왔어. 북한도 그렇게 이제 광고합니다. 나 만나러 일부러 왔단 말이야. 판문점까지 왔어. 그래서 내가 잠시 구경시켜줬지. 게다가 이제 어제 판문점이 이러지 않습니까? 올라오시겠습니까? 일단 트럼프가 영광입니다. 나 북한에다 한 것보다 어제 웃었어요. 어느 조그만 정말 가난한 우리 시라면은 뭐 어디 미국으로 말하면 무슨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 거기 약간 구경시켜주면서 폼 잡는 거.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제 트럼프도 영광입니다 하고 올라갔지요. 트럼프 이제 그걸로 사진 찍어야 되니까 참 코미디 같은 일들이 전 세계 최대 강국의 정상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가장 독재 국가에 넘어가면서 감사합니다 하는 코미디 같은 일을 벌였습니다. 단지 사진 찍기용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 어제 벌어진 거죠. 그렇죠. 트럼프는 사진만 한 번 빵 찍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뭐 몇 번만 만나도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손성일님께서 트럼프는 노련한 정치 장사꾼이다. 정말 맞습니다. 근데 저는 어저께 김정은에 대해서 진짜 노예하다. 애가 34살 된 애치고는 참 노예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김정은이를 어떻게 트럼프 만나고 난 뒤에 볼 수 없을까 해갖고 옆방에서 이제 대기를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겹방에서 대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 만나고 간 거잖아요. 그렇게 부둥켜 안기까지는 하면서 이건 뭡니까? 즉 김정은이는 이젠 난 너 상대 안 해. 너 이제 오지랖 싫어. 이겁니다. 이제 직거래가 됐는데 왜 네가 이제 필요 없어. 그 원칙을 끝까지 지킨 거예요. 그 어린애가요. 그렇게 어떻게 정신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미국 쪽에서도 뭐 경호금 난리를 친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원칙을 지키는 거 보십시오. 근데 대한민국의 문재인이라는 대통령 뭐 했습니까? 어저께 그 정도면은요, 뭐 자기가 조연을 뭐 하겠다? 그러면 뭐 신스틸러라도 하든지 연기력이 있어야지 신스틸러를 하는데 외교력이 없는 문재인이 무슨 조연을 합니까? 엑스트라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끝나가지고 어떻게 좀 딸이 좀 붙을까 했는데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한번 부둥켜 안아주고 이걸로 끝이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러면서 트럼프 앞에서 김정은이 싹 사라져버릴 때 제가 볼 때는 당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갈로아님이 53분 동안 무슨 이야기 했을까 관심이다. 네. 사실 그게 관심입니다. 그렇죠. 지금 핵심은 그거죠. 네. 53분이면 이제 우리가 통역에 끼어들었으니까 한번 뭐 한 27분 정도 이야기했다고 봐야겠지요. 27분, 26분 이야기했다고 봐야 되는데 20분 하면 이제 뭐 앞에는 소감 이야기했겠죠. 정말 반갑다. 너 잘 지냈니?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야 너가 넘겨달라 해서 말이야. 북한 넘어왔다는데 참 고맙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갑자기 초청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한 10분 때웠을 겁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야 우리 회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야. 이야기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무회담 어제 언론 보도 나온 게 맞습니다. 실무회담 하기로 했다는 것. 근본적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것과 북한이 요구하는 건 갭이 굉장히 커요. 물론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한 측의 주장이 더 가깝습니다. 우리 정부의 현재 입장은.
그런데 어쨌든 미국의 갭이 크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고 가장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쉽게 내리는 결론. 자, 우리 실무회담, 우리 아래 것들 시켜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겁니다. 실무회담 이제 열린다고 하니까 뭐 이제 어떠든 열리겠지요. 북한 측에서는 김영철이 아닌 딴 사람이 나올 거고 또 이쪽에서 뭐 폼페이오, 비건 이렇게 해서 나갈 텐데 그게 이제 과연 입장이 어떻게 될지. 게다가 북한 측이 폼페이 욕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그다음에 누굽니까? 그 안보보좌관 볼턴에 대해서는 뭐 인간으로서 태어나지 않은 인간 이렇게 공개했는데 그들이 또 만만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볼턴이 만만한 사람 아니기 때문에 뭐 트럼프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스템으로 돌아간 나라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실무 협상에서는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다시 계속 긴 지루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은 톱다운을 바라는 겁니다. 트럼프하고 그냥 원샷이 끝내를 원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지금 트럼프를 약간 만만히 보고 있습니다. 야, 트럼프 데려다가 내가 한번 어떻게 하고 구슬리면 될 것 같다. 트럼프는 재선을 바라는 선거판에 지금 몰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 같다. 라는 마음으로 트럼프를 조종하려고 하고 있고 트럼프가 이제 실무회담 하자고 했으면 또 실무회담 별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루하게 회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재 구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SB 권님께서 정말 그 언론에서 평화를 가지고 너무 난리를 치는 걸 보니까 속이 상하다, 속이 북북. 그래서 저는 주로 폭스 TV를 보면서 제 본분을 다지고 있습니다. 앤디 김님께서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슈퍼챗 후원하셨습니다. 네, 앤디 김님은 네. 너무 잘생기셨어요. 제 이상형이에요. 백지연님도 앤디 김님이 이상형이신가 봅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이 트럼프의 리얼리티 쇼를 보면서 정말 이 나라의 국격과 또 이 나라의 외교력의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게 아마도 그리고 재선 운동원을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서 해주고 있는데 아마 본인은 트럼프 재선 운동이 아니라 평화의 사도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겠지만은 현실은 확실한 무보수 재선 운동원이었습니다.